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이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3년 8월 새로운 외교인들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토요 브론즈 미팅에 시스템 강의로 제2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품의 전달과 사업의 전달,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애용자 클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쇼더 플랜 어떻게 할 것인가. 강의를 준비하니까 내용이 좀 많아서 혹시라도 이게 30분 안에 해결이 안 되면 3, 4주차로 이렇게 이월해서 어쨌든 전체 강의를 4주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제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미팅을 하고 바로 다음 날에 저희가 사실은 이 제품의 전달에 관한 강의를 스피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뜨거운 시간을 미국 펑션을 보냈는데 잠깐 그 느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작권이 그 그룹에 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스피치 영상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느낌만 이렇게 잠깐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으로는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무대에 올라서 우리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긍심도 가지고 또 책임감도 가지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강의에서 했던 내용도 일부 여기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애용과 관해서 우리가 이제 제품의 100%의 애용자가 되자 라고 하는 걸 이제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강의를 제가 좋아하는 그 사이먼 시넥의 Start with Why에 소개되는 골든 서클의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Why와 How와 What, 왜 그것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이냐의 순서로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즈니스가 일반 세일즈하고 다른 게 바로 이 Y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전달하기에 앞서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제품에 내가 애용자가 되어야 된다. 왜 애용자가 되어야 되냐? 뭐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가 우리의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다. 내 my own business, own이라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한 장을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S-오일로 되어 있죠. 제가 다녔던 직장이 이제 쌍용 건설인데 그룹이 이제 쌍용 그룹입니다. S-오일의 전신이죠. 그래서 저희는 직장 내도록 다니면서 다른 주유소 절대 가지 않고 S-오일에서만 주유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직장인들도 하물며 그럴진데 내가 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제품을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만약에 내가 쌍용 정유의 주유소를 내가 하고 있다, S-오일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길 건너에 현대정유가 더 싸다고 해서 거기 가서 기름을 넣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사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셀러리맨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 우리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비즈니스가 지식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제품에 대한 지식만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전달하는 일이다. 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경험 전달 사업이다. 생각해보면 제가 지난 세월 동안에 27년 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한 1년 전 지나서 98년도에 처음 더블엑스가 나왔는데 그때부터 해서 제가 지금까지도 더블엑스를 비롯한 전 제품을 꾸준히 섭취를 하고 있고 화장품도 마찬가지 그렇게 전 제품을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비즈니스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실제로 그를 통해서 우리가 inner health, outer beauty라 그러죠. 내적인 건강과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전달하는 비즈니스다. 그래서 그냥 제품에 뭐가 들어있고 달달달 외워서 그냥 제품을 세일즈하는 사람들하고 달리 우리는 지식과 경험을 함께 전달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100% 애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는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거기에 제일 중요한 원리는 복제입니다. 저는 항상 비즈니스를 하면서 어떤 일이든 이 일이 내 다음 사람에게
복제가 잘 될 것인가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일 쉬운 사업이 이 방법이죠. 소비의 패턴이 복제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룹을 보면 리더의 성향에 따라서 애용을 하는 그룹들은 그 소비자들의 소비 역시도 같은 복제 패턴을 보이고 사업자들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어떤 그룹은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도 그룹이 퀄리파이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그룹은 많이 모여 있는데 그 안에서 매출이 적은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그걸 쭉 올라가 보면 결국에 리더의 소비 성향에 따라서 그게 복제가 되더라. 그러한 것들이 이 앞서 얘기한 것들과 상호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겠죠. 제품의 애용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한 3가지만 제가 뽑아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제품을 애용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이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가 이번에 미국 펑션에서도 리더들한테 공개한 사진인데요. 저의 데일리 루틴입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씻을 때 제일 먼저 면도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쭉 쓰는 순서대로, 물론 일부 제품은 한국에 없는 제품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요런 루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클렌징 토너, 바이타민 C부터 해서 이렇게 세럼 쓰고 모공 축소하는 거, 그 다음에 아이크림, 럭셔리 아이크림과 수프림 LX 럭셔리 크림과 여기까지는 원래 나이트는 이렇게 가고요. 근데 낮에는 저는 이 데이크림과 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데 데이크림을 바르기 전에 수프림 LX를 또 바릅니다. 그래서 이게 제게 낮에 루틴은 이렇게 가고 밤에는 요 자외선 차단제가 있는 요 2 제품은 빠지는 거죠. 제 파트너 중에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사장님이 사용하는 화장품을 다 순서대로 알려달래요. 그러면 자기 남편을 사장님하고 똑같이 쓰게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그분한테 보내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이렇게 순서대로 세워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이 되게 낯설고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 아직 애용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너무 많은 제품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제품을 바꿔 쓰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사업이다라는 마음으로 주도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반복적인 것이죠. 제가 이렇게 루틴으로 소개하는 이 제품들은 지금 제가 저희 집에서 서울 부산 거리의 3배가 되는 아틀란타라는 곳에 내려와 있는데 여기에 출장 올 때도 이 제품 다 챙겨서 왔습니다. 다 챙겨서 와서 지금 욕실에 다 이렇게 세워놓고 순서대로, 지금 제가 이제 여기는 불금이거든요. 금요일 밤인데 불금에 제가 이 자리에 앉기 전에 미리 또 쭉 다 사용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무리 밤늦게, 아무리 멀리 가고, 아무리 출장을 가고, 밤에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한 번도 스킵하지 않고 뉴트릴라이트와 RT3를 반복적으로 빠뜨리지 않고, 그걸 루틴이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탱커와의 루틴이 그런 자가 소비는 그런, 저는 이 단어가 우리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것, 그리고 그 반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외를 두지 않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되 자기 자신에게는 조금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리더의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애용자가 되자라고 해서 애용자가 되는 거의 하우로 이렇게 3개를 꼽아봤고요. 3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애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전 제품을 애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부터 다 바꾸면 너무 좋죠. 근데 각자의 어떤 그 경제 사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바꿀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빨리 바꾸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2번째로 권유하는 게 뭐냐면 사전 찾듯이 한번 해보시라.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 영어 책을 읽다가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를 찾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만약에 아메이를 만나기 전에 다른 회사 제품을 사용하셨다면 그 제품이 떨어지면 내가 아메이 제품을 써야겠다라는 그거는 소비자들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제품이 집안에 쓰는 생필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모르는 단어 사전 찾듯이 혹시 이거 아메이에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카탈로그를 펼쳐서 보시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또 특히나 한국은 원포원 제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심코 쓰고 있는 그 원포원 제품이 그 바다 건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너무 간절히 소망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기 힘든, 구할 수가 없어서 사용하기 힘든 그런 제품이란 거 생각하시고, 정말 브랜드 체인지만 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이 멋진 일의 첫 스텝, 제품을 애용하는 일에 동참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와세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매니아 되기라고 소개해 드리는데요. 매니아, 제 책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웨이의 그 매니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거기서 이제 전 제품을 애용한다, 여기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니아의 특징이 뭐냐? 신제품에 열광한다. 신제품에 열광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자랑을 적극적으로 한다. 적극적으로 자랑을 한다. 이 세 가지를 제가 꼽아드렸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아이폰, 애플의 매니아가 아이폰에 열광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근데 그 애플의 매니아들은 그냥 소비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사업의 기회까지 있으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니아가 되자. 전 제품 애용하고 신제품에 열광하고 적극적으로 자랑하고, 여기에 하나 더 한다면 매니아들은 어때요? 가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냥 제품을 출시되기를 눈이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라서 살까 말까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은 매니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품 애용은 어렵지 않다. 아메이 사업을 제일 쉽게 하는 거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품을 전달하든 사업 설명을 하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는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겠죠. 근데 제품을 애용하는 일은 내가 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내가 제일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제일 쉬운 사업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100% 애용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할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니아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애용자 클럽 만드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소비자 클럽, 애용자 클럽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why를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우리가 애용자 클럽을 찾아야 될까라고 할 때 저는 그걸 첫 번째로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다, 아이덴티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No Sales, No Business라는 책도 있습니다. 세일즈가 없으면 비즈니스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서는 한 달 이내에, 여기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한 달 이내에 사업을 2배로 성장시키는 방법 해놓고 뭐라고 하냐면 in a dog eat dog, 그러니까 개가 개를 먹는다니까 무슨 얘기예요? 개가 개를 먹는 세상 안에서 이게 정말 피 터지는 정말 치열한 레드오션 속에서 한 달 안에 비즈니스를 2배로 더블업시키는 방법, 뭐 이런 얘기를 쓴 책인데, 그 책 제목이 No Sales, No Business.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세일즈가 없으면 비즈니스가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는 세일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가 있어야 매출이 있고, 매출이 있어야 프로핏,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기업도 어떤 비즈니스도 세일즈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덴티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이죠. Without sales, sales가 없으면 you have no business. 당신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업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팔로우과 팔로우 스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품을 전달하는 방법과 사업을 전달하는 방법 둘 중에 뭐가 우선이다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로 같이 움직이는 게 좋은데요. 그 중에서 만약에 내가 실제로 제품이 하는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다음 만남에 대한 매개체. 그러니까 사업을 전달해서 상대방한테 거절을 받고 그 상황에서 제품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이 사업을 배울 때는 툴을 전달해서 그 툴을 돌려받는 핑계로 다시 만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은 그런 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그렇게 툴을 전달하기도 만만치 않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카톡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툴을 통해서 팔로우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에게 제품이 먼저 들어가든 사업이 먼저 들어가든, 들어가고 나서 만약에 상대방이 사업을 거절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제품을, 그분에게 맞는 제품을 권해서 제품이 그분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다음 만남에 좋은 기회가 된다. 제품 전달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제품을 매개로 해서 만남이 지속이 되고 그 지속된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가 형성됐을 때 그 다음 진도가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게 제가 만든 골든서클입니다. 프로스펙트, 사업에 조인하지 않은 프로스펙트가 사업을 결단하기까지의 과정에서 한 번에 시용하고 빅비즈니스로 들어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만은 그냥 제품을 쓰는 단계, 자가 소비의 단계. 그래도 여기 진입장벽이 있죠. 내가 회원가입을 해야 되니까. 회원가입이라고 하는 가벼운 진입장벽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가입을 하고 이 안에서도 오래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또 주변에 자랑을 하거나 스폰서에게 소개해줘서 조금 더 수입을 늘려나가고 소비자망 혹은 다운을 만들어가는 판매 형태의 스몰 비즈니스까지는 실제로 우리가 그분을 상대방을 어떻게 팔로우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1단계에서 2단계로 점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다. 그 과정 속에서 매개체가 되는 것이 제품이다. 그래서 쓴 제품을 다시 주문하게 하고 그분이 안 쓰는 제품을 또 다른 제품을 소개하고 관련성이 있는 우리 크로스 셀링이라 그러죠. 관련성이 있는 제품을 소개해서 그분이 추가적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빅비즈니스 넘어갈 때는 우리가 쇼더 플랜을 통한 그분이 결단을 해서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미팅에 들어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팔로우 스루 과정이 될 터인데 그 진행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제품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품을 단순히 판매를 하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해서 나의 비즈니스를 확장시키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애용자 커브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 것인가? 좀 전에 Why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How를 생각해 보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성공의 8단계에 나오는 3, 4, 5, 6까지의 4개의 단계를 우리 액티비티 루프라고 그래요. 그야말로 우리가 실질적인 꿈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냥 앉아서 상대방 없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결단의 과정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명단 작성이고, 만남과 초청, 컨택 앤 인바이트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5단계가 쇼더 플랜일 수도 있지만, 쇼더 프로덕트, 제품에 대한 안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액티비티 루프는요, 팔로우 스루 과정까지 해서 이 액티비티 루프는 사업의 전달, 제품의 전달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개를 반복해 나가는데 이 6단계에서 다음 단계를 위한 만남에서 내가 그 사람의 명단을 받게 되면 뎁스가 일어나겠죠. 아니면 나의 명단을 늘려나가면 만남을 늘려가면 위스가 될 것이고 그걸 이제 강화시켜 나가는 걸 우리가 드라이빙 뎁스 혹은 드라이빙 위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첫 번째 스텝이 명단 작성인데 정말 선별 명단이 중요하더라. 내가 첫 번째 내가 코어 타겟을 누구로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비즈니스가 비즈니스임을 기억하고 사업적으로 내가 추후에 이분이 사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을 먼저 우리가 선별 명단에 넣는 것이 시간의 우선순위에서 그게 훨씬 더 낫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 사업에 부업으로 조인하시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깨워서 너무 힘든 분들하고 너무 힘들게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 제품을 전달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그 가격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낀다라고 상담 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명단 작성해서 내가 전달할 사람들을 나보다 못 살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내가 도와주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분들을 우선으로 쓰는 분들이 오히려 힘들게 취지는 좋습니다만 사업 전달이 힘든 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선별 명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이 신뢰 방정식과 관련해서는 요거 한 꼭지로 따로 강의해 놓은 게 유튜브 강의가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메모해 두셨다가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이 분모분의 분자가 있는데 이 분자의 값이 높으면 좋겠죠. 분모 값은 작으면 좋을 것이고 어떤 게 있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게 되느냐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정직했을 때 그 전문성과 정직을 바탕으로 한 믿음, 그 믿음이란 게
크레딧이거든요. credibility라고 얘기했는데 그 크레딧을 쌓아가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일관성을 바탕으로 한 예측 가능성. 이걸 이제 영어로는 이제 reliability라고 했는데 내가 그 상대방에게 의지할 수 있다, 예측 가능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결국에 뭐냐면 일관성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언제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역시 마찬가지 시간 속에서 쌓여갈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인 믿음을 바탕으로 한 친밀감, 인티머시 이런 것들이 이런 값들이 높았을 때 신뢰값이 높아진다라고 하고 반대로 제일 작아야 될 값이 뭐냐? 이기적 성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자기중심성이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걸 낮추면 제일 좋은데 자기중심성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말을 적게 하고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거, 공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 신뢰 방정식 값을 내가 요게 내 생활 속에서 실천이 되게 되면 그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이 나를 그냥 신뢰만 하는 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점점점 나라고 하는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를 좋아하면 그 다음에 이 고객 관리라고 하는 흔히 세일즈와 관련된 이 부분들은 굉장히 쉽게 일어나는 것을 저는 오랫동안 사업을 하면서 정말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으면 내가 좋으면 다 사더라 뭐 이런 경험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애용자 클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건 뭐냐? 10명에서 25명의 애용자 클럽을 한번 만들어 보자. 10명에서 25명을. 그래서 시작은 내가 10명 고객부터 도전을 하는 것이죠. 10명의 고객을 일단은 내가 아는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내가 얘기하면 편하게 제품을 바꿔줄 수 있는 분들부터 트라이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선별 고객 안에서 그래도 점수가 높은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10명의 고객을 내가 만들어 가고, 실제로 한번 트라이 해 보십시오. 그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한테 소개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분들이 내가 나의 고객인데 그 다음 사람에 대한 소개를 안 해줄 때는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좋으면 저 사람 소개해줘도 괜찮겠다. 그러면 다음 사람에 대한 소개가 일어나는데 3의 법칙을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3명에 대한 소개를 부탁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평균적으로 1.5명의 소개가 나오더라. 누군가는 해주고 누군가는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평균 1.5명의 소개가 나온다면 10명을 통해서 15명의 추가적인 고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아메이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입니다. 일반 세일즈는 내 인맥이 끝나면 끝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소개, 리퍼럴이라고 하죠. 그 소개를 통해서 함께 이익을 공유해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지속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면 결과값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옛날부터 40만 PB, 400K라 그러죠. 91년도 초창기부터 400K를 강조해 왔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400K가 복제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1000만 PB가 굴러가게 됩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물론 이제 퍼센트로는 300 PB가 이제 6%니까 실제로는 요거보다는 그 매출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소비자 애용자 클럽을 25명을 만들어내게 되면 미국에서도 퀄리파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1000만 매출 혹은 7500 이 퀄리파이를 만들어가는 그 레벨까지는 거의 주도적인 영향을 그 소비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애용자 클럽을 내가 주도적으로 리드해가면서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쇼더 플랜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쇼더 플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로 또 마찬가지 이 아이덴티티를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이제 no sales, no business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붙는 게 있습니다. 뭐냐? no marketing, no sales입니다. 마케팅이 없는 세일즈가 없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비즈니스의 마케팅은 쇼더 플랜이죠. 우리가 하는 이 쇼더 플랜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정체성이면서 그게 결국에 뭐냐? 우리가 쇼더 플랜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확장성이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아메이가 이미 진작에 1조 시장을 열었고 2조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단언코 말씀을 드리지만 그 2조 시장이 신제품을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긴다고요? 우리가 또 한 번의 쇼더 플랜을 통해서 손에 손잡고 한 명씩만 더 늘려나가면 그 안에서 2조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 플랜을 통해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쇼더 플랜은 확장성을 실현시키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사업답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해야 사업을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에서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품을 전달할 때는 우리가 봉사하는 서비스 정신으로 다가가겠지만 만약에 그분들이 사업을 배우겠다라고 한다면 그 관계에서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파스처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말로 표현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겸손 플러스 당당함.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는 자세.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세로서 우리가 우리는 다르다라고 하는 당당함으로 차별화 전략을 해 나갔을 때 그 상대방이 이끌림의 힘이 훨씬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들어봐 이런 접근이 아니라 쇼더 플랜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드림을 터치해서 그 사람이 궁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드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게 만드는 기술, 이게 이 사업에서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통해서 드림 터치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고 바뀐 아메이에 대한 좋은 점들을 설명해 주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 비즈니스를 지식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열정을 전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똑같은 플랜시트를 놓고 그냥 정말 내가 배운 거 외우듯이 달달 외워가지고 이 회사는 1959년 미시간주 에이다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 설명이 아니라 정말 나의 혼을 다해서 상대방의 인생을 바꾸겠다는 그런 열정을 전달하는 쇼더 플랜, 나의 핀과 상관없이, 현재의 핀과 상관없이 이거는 저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쇼더 플랜 세 번째, 무엇을 할 것이냐? 당연히 플랜 시트를 활용한 사업 설명을 해야 되죠. 이 사업 설명이 플랜 시트를 활용할 때 효과가 높고 복제가 가능하다. 효과라는 건 뭡니까? 동일한 툴을 사용하기 때문에 효과가 높아지고요. 그게 이제 상대방이 들었을 때 그 사람도 그 다음 사람이 할 수 있는 복제가 가능한 최고의 수단이 플랜 시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발행한 새로운 그 플랜 시트는 가장 업데이트된, 그리고 정말 우리 그룹의 리더분들이 머리를 맞대서 만든 아주 훌륭한 자료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 설명, show the plan, 제가 빨간색 쇼에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상대방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고요,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사람 마음을 내가 설득하겠다 이런 자세보다 나의 열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선택은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그 결과에 대해서도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show the plan. 이번에는 플랜에 제가 빨간색을 칠했습니다. 플랜은 뭡니까? 플랜은 미래입니다. 미래.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현재는 여기에 있지만 내가 여기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가자는 거, 이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너 얼마 버는데? 라는 말에 기죽을 필요 전혀 없고요. 플랜을 보여줘서 우리 함께 저기로 가자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사업 설명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정된 시간에 제가 빠르게 잘 겨우 맞춰서 이 제품과 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제품의 전달과 사업의 전달과 함께 성공적인 미팅, 이 세 가지를 제가 제일 핵심으로 봤는데, 이 아메이 사업은 미팅을 떠나서는 이제 없지 않습니까? 이제 미팅 없이 성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미팅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